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북한 관련 소식과 함께 주요 이슈를 분석해드리는 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제45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전 세계가 당황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고 있어 한미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인데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행정부에서도 기본적으로 동맹 중시와 대북 압박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17일 서울 장충동의 반얀트리 클럽앤스파 서울에서 열린 한반도 경제 포럼에서 연설을 통해 트럼프 후보의 당선 후 일각에선 한미동맹의 장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트럼프 당선인 인수위 등 캠프 인사들이 동맹의 중요성과 북핵 위협의 심각성, 엄중성을 강조해왔다면서 기본적인 동맹 중시와 대북 압박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윤 장관은 그동안 당선인 진영과 구축해온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향후 차기 미 행정부와의 관계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이를 통해 한미동맹이 지난 60여 년간 성공적으로 유지 발전되어 온 것처럼 미 행정부 교체와 무관하게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국 신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는 당선인의 개인적 소견뿐 아니라 공화당 주류 대외정책 기조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주요 입각 인사들의 성향이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이 시점에서 어떤 예단을 하기보단 좀 더 예의주시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선제적 능동적으로 설명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윤병세 장관은 트럼프 후보 당선에 따른 경제통상 분야 여파와 관련해서도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근로자와 경제 성장을 최우선시하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해야겠다면서 한미 FTA의 효용에 대한 정부와 민간 차원의 설명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이보현입니다. 윤 장관은 최근 최순실 사태로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만 주요 외교 정책은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윤병세 장관은 북핵 관련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추가 결의와 믹타 외교장관 회의, 12월 국제원자력기구 핵안보 강요회의, 제4차 한아프리카 포럼, 한일중 3국 정상회의, 안보리 북한 인권 토의 등 연말까지 예상되는 일련의 로드맵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여파에도 다음 달 도쿄에서 열릴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일중 정상회의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북핵, 테러, 브렉시트, 미국 대선 결과 등을 거론하며 판도라의 상자가 활짝 열리는 듯하다면서 이런 도전들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고 최근 국내적인 어려움까지 겹치다 보니 요즘 우리 외교에 대한 기대 내지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이 국내적 어려움을 언급한 것은 최순실 사태에 따른 외교 공백 우려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윤 장관은 박근혜 정부의 4년간을 되돌아보면 냉전 종식 후 가장 엄중한 도전의 연속이 아닌가 싶다고 말하고 한반도, 동북아, 글로벌 차원의 3중 파고를 헤치면서 극복해온 과정이었다고 비력했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도 주변 핵심국들과 관계를 강화하고 전례 없이 많은 장기 현안들을 타결하면서 우리 외교의 지평을 전 세계로 확장하는 글로벌 외교를 전방위적으로 전개해올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우리의 국력과 외교력이 많이 성장했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대해 조만간 채택 예정이라면서 그동안 틈새로 지적되어 북한의 민생 관련 문제에서 보다 실효적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안보리 결의 채택 직후 발표될 우리의 독자 제재 조치도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 차단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제재 대상들을 포함하는 강력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무장관 물망에 오르고 있는 존 볼턴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일각에서 제기된 대북 선제 타격론에 대해 미국이 북한 문제에 있어 무력을 사용하는 일은 절대 없다며 가능성 제로라고 말했습니다.
볼턴 전 대사는 지난 16일 워싱턴 DC에서 방미 중인 국회 동북아 평화협력 의원 외교단과 면담한 자리에서 대북 선제 공격으로 인해 한국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를지 잘 알고 있다고 말하고 선제 공격 가능성은 제로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볼턴 전 대사는 공화당 정권에서 국무부 국제안보 담당 차관, 군축 담당 차관을 지냈으며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과 함께 차기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초대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 중 하나입니다. 특히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군축 담당 차관을 지내며 북한, 이란, 이라크를 악의 축으로 규정한 강경파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볼턴 전 대사는 그러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 인해 북핵 문제가 미국 내에서 가장 우려하는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며 북한의 공격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대화 테이블에 앉을 생각이 없다며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을 단장으로 새누리당 정병국, 나경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으로 구성된 의원 외교단은 지난 14일부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측 인사들과 만나 한미 동맹의 중요성 등을 역설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외교정책통 리처드 하스 미국 외교협회 회장을 비롯해 에드윈 퓨러 미국 헤리티지 재단 아시아 연구센터 회장, 코리 가드너 상원 동아태 소위원장, 빌 번즈 전 국무부 부장관, 에들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 등과 면담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위원회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미국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은 북한이 핵무기를 8개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전 세계 핵무기 보유량은 최소 3,582개로 집계됐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이 지난 16일 발간한 2017년 미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북한은 8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는 8개국으로 미국이 1,797개로 가장 많고 러시아 1,582개, 프랑스 290개, 중국 250개, 영국과 파키스탄이 각 120개, 인도와 이스라엘 각 110개 등입니다. 보고서에서는 북한이 2016년까지 20개의 핵무기를 확보할 수 있다는 로스앨러모스 핵연구소의 예측과 최악의 경우 2020년께 북한의 핵무기가 최대 100개에 달할 수 있다는 미 존스 홉킨스 한미연구소 38로스 팀의 분석도 병기돼 있습니다. 보고서는 북핵 위협과 관련해 올해 2차례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북한에 잇따른 도발적 언사 등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도 북한의 위협 수준을 심각에서 높음으로 한 단계 낮췄습니다. 2016년 보고서의 경우 러시아, 이란, 중동 지역 테러,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테러, 중국, 북한 등 6대 위협 가운데 북한이 유일하게 심각 단계에 포함돼 있었으나 올해 보고서에선 다른 5대 위협과 함께 일괄적으로 높은 단계로 분류됐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의 핵 위협은 미국까지 직접 겨냥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북한은 중국보다 핵무기도 적고 운반 수단 능력도 위문스럽지만 덜 안정적이고 예측도 불가능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재래식 무기와 핵미사일은 한국과 일본, 괌의 미군 기지도 위협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대규모 탄도미사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스커드 미사일 800발, 노동미사일 300발, 무수단 미사일 50발을 각각 보유하고 있으며 미 본토까지 겨냥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대포동 미사일과 미 본토까지 사정권으로 하는 이동식 ICBM인 KN-08을 지속해서 개발하고 있다고 기술했습니다. 이 중 중거리 노동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은 이미 개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인권 유린의 책임을 물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처벌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유엔에서 통과됐습니다. 12년 연속 채택인데요. 북한은 이 같은 결정을 강력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유엔 총회 3위원회는 뉴욕 유엔본부 1회의장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결의안을 컨센서스로 채택했습니다. 이번 북한 인권 결의안은 유럽연합과 일본 등이 주도한 것으로 북한이 작년과 달리 투표를 요구하지 않아 컨센서스로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류성철 유엔 북한 대표부 참사관은 이번 결정에 대해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 총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담당 위원회를 통과하면 본회의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거의 없어 실질적으로는 통과 확정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유엔 총회가 북한의 인권 개선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2005년 이후 12년 연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북한의 수용소에서 고문, 강간, 공개 처형이 법적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올해 결의안에는 리더십이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기관에 의해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는 표현이 명시됐습니다. 지난해까지 결의안에 없었던 내용입니다. 이는 북한 인권 유린의 최고 책임자가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사실을 명시하고 처벌 대상에 포함할 것을 더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인용 유엔 주재 차석 대사와 김영호 외무성 인권과장, 리성철 유엔 참사관 등은 유엔 총회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 보호와는 상관이 없다며 미국 등의 정치적 공모라고 비난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유럽에 거주하는 탈북자 단체 제유럽 조선인 총연합회가 프랑스 파리에서 북한 핵무기 개발과 인권 유린을 규탄하는 걸기대회를 열었습니다. 북한 대표부 관계자는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유럽 각국에서 모인 탈북민 20여 명과 프랑스 한인회 회원은 지난 16일 오후 파리 에펠탑 앞 트롯 카드로 광장에 모여 북한 독재자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유럽 총연은 성명서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는 물론 유럽을 포함한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라면서 유엔과 유럽연합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럽 총연은 또 북한 주민은 이동과 표현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당국의 처벌, 고문, 가혹 행위 등 반인도적 범죄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반인도적 범죄자 김정은을 ICC에 즉시 회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북한 인권 실태를 폭로하는 사진도 전시됐습니다. 행사에 앞서 유럽 총연 회원들은 파리에 있는 북한 일반 대표부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러 갔다가 김용일 북한 대표부 대표와 승강이를 벌였습니다. 회원들이 북한 대표부에 북한 핵무기 개발과 인권 유린 항의 서한을 전달하려 하자 김용일 대표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럽 총회는 14일부터 오는 19일까지를 북한 자유주간으로 지정하고 영국,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등에서 북한 규탄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이보현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출 통제 강화 방안에 의견 접근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2개월 넘게 끌어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핵 실험 제재 결의가 다음 주 중 채택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은 이른바 민생 예외가 적용되고 있는 북한산 석탄 교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에 대해 거의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소식통은 북한의 석탄 수출을 규제하는 실효적이면서도 검증할 수 있는 틀에 대해 미중 간의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고, 다른 소식통은 내용보다는 정치적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단계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양측은 민생 예외에 대한 북중의 입증 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대중국 석탄 수출이 줄어들게 하는 방안에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안보리 결의는 러시아 등 다른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을 상대로 한 위헌 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 주 추수감사절 연휴 전에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북중 교역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북한산 석탄 수출은 김정은 정권의 핵심적인 자금줄로 평가받으며 5차 북핵 실험에 대한 안보리 제재 논의의 최대 쟁점이 되어 왔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라 3월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는 북한의 석탄, 철광석 수출을 금지하면서도 생계 목적 등에 대한 예외를 두면서 제재에 구멍이 생겼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5차 핵실험까지 한 마당에 민생 예외를 없앰으로써 북한산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중국은 그것이 김정은 정권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음을 의식한 듯 수용의 난색을 표해왔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은 안보리 결의 채택 후 그동안 조율해온 대북 독자 제재를 잇따라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이달 하순께 북핵 위기는 또 하나의 분수령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북한 함경북도 수해 지역 주택들이 최근 알록달록한 색깔로 단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해 복구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 투먼 지역에서 북한의 수해 지역 가운데 한 곳인 남양시 지역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주택들의 재건축이 대부분 끝나 지붕이 붉은색 또는 파란색으로 칠해진 모습이 확인됩니다. 남양시 지역의 다른 사진에는 도로도 정상화된 듯 자동차가 지나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약 한 달 전 비슷한 위치에서 찍은 사진과 비교해봐도 남양시는 전체적으로 우중충한 분위기를 벗고 어느 정도 도시의 구색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복구 공사가 한창입니다. 사진을 촬영한 세종연구소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은 16일 수해 복구 과정에서 새로 많은 건물이 건설됐으며 적어도 남양시 외관은 오히려 수해 전보다 훨씬 나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수해 복구 지역에 동원된 돌격대와 군인, 주민들에게 노동당 중앙위원회 명의의 감사문을 전달한 사실도 복구가 거의 완료됐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노동당 중앙위는 지난 13일 발표한 감사문에서 인민군 장병과 인민들이 2개월간 치열한 격전 끝에 전대미문의 대재앙이 휩쓸었던 조국에 새 거리, 새 마을들이 번듯하게 솟아올랐다면서 6개 시군의 폐허 지역에 새 거리와 마을들을 최단 기관에 세웠다고 치켜 세웠습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주택 외관만 지어주고 내부 공사 부담은 이재민에게 떠넘겼다는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일본 매체 아시아프레스 오사카 사무소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는 아시아 방송에 새로 지은 아파트도 엉성하고 칙칙해 보이는 데다 수해로 모든 것을 잃은 북한 주민이 스스로 내부 공사를 해 입주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트럼프 당선자에 대한 한반도 정책이 한국과의 동맹 유지, 북한에 대한 압박이라는 기존의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내각의 구성도 되지 않았고 당선인도 구체적인 발언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지만 선거 기간 유세 과정에서 나온 과격한 발언들을 그대로 실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헤리티지 재단은 북한이 8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반도를 대재앙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양입니다. 한국의 정치권도 의원 외교단을 파견하는 등 차기 정부와의 관계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최순실 사태로 국정이 마비되다시피 한 한국, 하루빨리 사태를 수습하고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력을 위한 외교력 강화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로 가는 길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